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참 답답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 꼭 한 명쯤 있습니다. 극도로 소심하고 극도로 이기적이며 일머리도 없고 책임감은 전혀 없고 늘 얻어먹기만 하는 짠돌이 같은 사람 말입니다. 눈치도 없고 배려심도 없고 애국심도 없으며 겁이 많고 유머 감각도 없고 게으르며 자신감조차 없어 보입니다. 외모나 옷차림에서도 자신을 돌보는 의지가 느껴지지 않죠. 배우려는 의지도 없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 겉으로 보면 단순히 답답하고 비호감인 사람 같지만 사실 그 뒤에는 복잡한 심리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단순히 성격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유형을 불안형 자기보호형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자기밖에 모르고 책임감이 없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늘 상처받기 싫고 무서워서 자신만 보호하려는 사람입니다. 먼저 소심한 이유부터 살펴보죠. 이런 사람은 어릴 때부터 부모나 주변에서 칭찬보다 지적을 많이 받으며 자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수를 하면 크게 혼이 나고 늘 남의 눈치를 보며 살다 보니 나서면 손해본다는 생각이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이나 책임을 맡는 걸 두려워하고 혹시라도 실패할까 봐 방어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이기적일까요? 그건 세상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성장 과정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으로 이익중심 사고를 택한 겁니다. 결국 세상은 믿을 수 없고 나만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 몸에 밴 것이죠. 그래서 남의 고생이나 배려에는 무감각하고 오직 자기 손해만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일머리가 없고 책임감이 없는 이유도 단순히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배우는 도중에 자신감을 잃고 포기하고 남에게 묻는 것도 두려워하죠. 그러다 보니 결국 배우지 못하고 모르는 걸 숨기며 책임을 회피하게 됩니다. 짠돌이 기질도 단순히 돈을 아끼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불안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자신이 가진 걸 잃을까봐 두려워서 손해보는 걸 견디지 못하는 심리입니다. 이건 경제적 빈곤이 아니라 심리적 빈곤에서 오는 행동입니다. 눈치가 없고 배려심이 없는 이유는 감정 교류 경험이 적기 때문입니다. 공감 능력이 약하고 타인의 감정을 읽는 힘이 부족하죠. 그래서 관계에서도 정서적으로 단절된 태도를 보이며 무심하고 무례한 행동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애국심이 없고 책임감이 없는 이유도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 외엔 중요하지 않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 조직, 팀 같은 큰 공동체보다 내 월급, 내 안전, 내 편안함이 우선입니다. 겁이 많고 유머가 없고 스타일 감각이 떨어지는 것도 자신감 결핍의 결과입니다. 유머는 자신감에서 나오고 패션은 자기 표현의 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늘 무채색 인생을 선택하고 평범함 속에 숨어버립니다. 결국 이 사람의 본질은 이기심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세상이 무섭고 관계가 피곤하고 실패가 두려워서 만들어낸 갑옷 같은 성격입니다. 이런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충고해도 듣지 않고 피드백을 줘도 방어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바꾸려 들면 오히려 내가 지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단 하나입니다. 바꾸려 하지 말고 휘말리지 마십시오.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지키는 게 핵심입니다. 첫째, 정서적인 거리를 두십시오.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내 감정만 소모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렇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 그의 문제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선을 긋는 겁니다. 이 단순한 생각 하나가 가장 강력한 방어법이 됩니다. 둘째, 일의 경계를 명확히 하십시오. 이런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고 일을 떠넘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서나 메신저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구두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해야 나중에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업무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대응해야 합니다. 셋째, 불필요한 대화를 피하십시오. 이런 사람과의 잡담은 대부분 스트레스의 씨앗이 됩니다. 업무 외 대화는 짧고 명확하게만 하세요. 농담이나 유머로 분위기를 풀려는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부릅니다. 그 사람은 유머 감각이 없기 때문에 농담조차 오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넷째, 공감보다는 거래의 언어로 접근하십시오.
이런 사람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보다는 이걸 처리하시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감정의 언어보다 계산의 언어가 통하는 사람입니다. 다섯째,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과의 문제는 상사나 동료에게 미리 공유하세요.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제시하면 조직의 공감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반복된다면 그 패턴을 꾸준히 기록해두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 정신을 지키는 루틴을 가지세요. 퇴근 후에는 의식적으로 일 생각을 끊어야 합니다. 산책, 음악, 운동, 취미 같은 것들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세요. 그 사람 때문에 하루 종일 머릿속이 시끄럽다면 이미 내 삶의 일부를 침범당한 겁니다. 일은 일로 끝내고 내 마음은 내 공간에서 회복해야 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싸워서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휘말리지 않고 버티는 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냉정하게 선을 긋고 기록으로 남기고 불필요한 대화는 줄이고 필요할 때는 조직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중요한 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겁니다. 감정의 소모를 줄이고 내 평정심을 지켜내는 것. 그게 결국 가장 현명한 생존 전략이자 진짜 성숙한 대처입니다.